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단어들보다는 역시 관세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내용 속에서 국내에서는 어떠한 소식들을 함께 봐야 될지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이 정부 측에서 이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세, 조선,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 미국과 함께 협의체를 가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된 키워드와 연결성이 있는 종목들을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 쪽에서는 비보존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것을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술 수출과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완성차 쪽에서는 러시아를 한번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복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수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의 뉴스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8천억 유로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는 물론이고 분야별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달 중순 저서 2권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보존 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인 어나프라주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가 9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하면서 재차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한국 완성차 업체가 가장 먼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1,229조 원에 달하는 자금 동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U 집행위원장은 전일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밝히고 국방 부분에 대해서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U의 재정 준칙은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 발동 시에는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가량 늘릴 경우 4년간 6,500억 원 유로가량의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또 EU 예산으로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약 230조 원의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구성도 내놨습니다. 이 자금으로는 방공체계와 미사일과 포탄, 드론 등 군사장비를 회원국 간에 공동 조달하는 데 활용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집행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집행위의 계획은 회원국 간의 합의가 필요해서 6일 열리는 특별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인데요. 전일 유럽 방위비 증액 기대감 속에서 국내 방산 관련주들이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지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서 조선과 에너지 등 한미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중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일 접촉하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방문 성과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채널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급선무였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 결과로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에너지위원회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했고 조선과 에너지, 알래스카 가스개발, 비관세 장벽 등 4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등 미국 정부의 지원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미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약속한 지원 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산업 부흥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타진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LNG와 조선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달 중순 저서 2관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 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이번에 발간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을 쓴 또 한 권의 책인 제7공화국 선진 대국 시대를 연다면서 이 또한 발간하겠다며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제7공화국 헌법에 대한 구상은 3월 중순경에 발간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 난무하고 있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에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들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 중에서는 홈센터홀딩스의 시간의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위치해서 홈센터홀딩스는 홍준표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전일 코스닥 장 마감 후 시간 후 상승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886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까지도 관련주들의 흐름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국산 38호 신약을 개발한 비보존 제약이 기술 수출을 통한 중국 진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중국 제약사 어나프리주 기술 수출 계약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비보존 제약이 어나프라주를 원료나 완제품의 형태로 공급하고 중국 제약사가 중국 독점 판매권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시총 10조 원 수준의 중국 상위권 제약사인데요. 비보존 제약이 계약금과 초기 마일스톤을 통해서 바로 받는 금액은 500억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고 계약 조건에 따라 마일스톤은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비보존 제약이 기술 수출 등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제약사는 15곳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펜타닐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판매를 위해서 임상 2상을 마친 상태인데다 올해 중에는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생산 공장도 미국에 있어서 관세에도 유리한 비보존 제약입니다. 경구용으로 제형 변경 관련 임상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비보존 제약은 경구용이 아닌 정맥 주사제 매출만으로도 5년 내 1,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 속에서 비보존 제약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비보존 제약도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8,2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까지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유믹스가 9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하면서 재차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감돌고 있습니다. 위믹스 재단은 전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달 28일 플레이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 외부 공격으로 위믹스 코인 865만 4,860개가 비정상 출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는 약 88억 원어치에 달하는데요. 위믹스는 해킹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비상 태스크포스를 구축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체적인 분석과 외부 보안 기업인 티오리와 공조를 통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편 위믹스는 지난 2022년 12월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12월에 업비트를 제외한 4개 거래소에 재상장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지난해 7월 금융당국과 함께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코인을 상장하지 않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위믹스가 해킹 원인을 소명하지 못하면 다시 상장 폐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의 리스크 관리까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자동차 분야에선 한국 완성차 업체가 가장 먼저 러시아 시장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러시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제재가 해제되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현대차와 기아는 6개월이나 그보다 일찍 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과 그리고 유럽 브랜드가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종전 협상에 나서면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선 특히 한국 차의 시장 복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줄줄이 철수한 상황인데 현대차는 당시 2년 내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장을 재매입하려면 올해 안에 이 옵션을 행사해야 하지만 아직 현대차에서는 관련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재 전에 기아와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외국 자동차 1, 2위에 오르는 입지를 다졌었지만 현재는 중국차 브랜드들이 러시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대차 그룹주의 모멘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